단일 감정 로봇. 야, 장슈! 수업이 끝나고 찬이가 나를 불렀다. 찬이는 머리를 긁적이며 날 향해 씩 웃어 보였다. 미안한데 내 머리칩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나 왜 정리가 빨리 안 되냐? 이건 분명 내 컴퓨터만 바이러스야! 찬이의 말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나는 고개를 돌려버렸다. 컴퓨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항상 그날의 수업 내용을 과목별, 문자별, 음성별로 정리해서 저장한다. 나에게는 일이 분이면 끝나는 일이지만 찬이 같은 아이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일지도 모른다. 그거 잠깐 빌려주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 찬이가 아까와는 다르게 기분 나쁜 투로 말했다. 그러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다시 웃어 보였다. 비굴해 보였다. 나는 손목에 찬 모넥트에 메모리칩을 삽입하고는 교실을 빠져나왔다. 모넥트는 이동 전자 시스템으로 다른 사람과 통신하거나 인터넷을 할 수도 있고 집에 보안장치를 설정하고 해제할 수 있는 기계다. 엄마가 보내준 돈과 내 개인정보도 모두 이 안에 있다. 모넥트는 안경에 부착하거나 목걸이, 반지처럼 액세서리처럼 하고 다닐 수도 있는데 손목에 시계처럼 차고 다니기로 한 것은 엄마의 순전히 취향이다. 찬이가 요즘 열심히 하려는 것 같던데? 유나가 따라오면서 참견했다. 내가 찬이를 도와주었으면 하는 눈치다. 하지만 나는 찬이를 도와줄 이유는 없다. 아이들의 무시를 받으면서도 찬이가 이 학교에 다니는 것은 찬이와 찬이 부모님의 선택일 뿐이다. 나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찬이와 찬이 부모의 몫이다. 내가 대꾸도 없이 걷자 유나는 더 이상 말을 걸지 않고 무빙워크 쪽으로 뛰어갔다. 유나의 모습이 멀어지는 것을 보면서 나도 내 차가 있는 쪽으로 갔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타고 다니는 개인 차량은 모두 초록색이다. 가격이 비싸 아직까지 도로에는 초록색 차가 많지 않다. 차에 가까이 다가가자 내 손목에 모넥트를 인식하고는 차 문이 저절로 열렸다. 집. 자리에 앉자마자 말했다. 시동이 걸리고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학교를 빠져나오면서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김선 박사, 노벨 화학 수상. 학교 벽에 글자가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그리고 그 아래 지호와 아이들이 몰려있는 게 보였다. 학교가 끝난 시간, 지호 패거리가 로봇 대기실 앞에 모여서 뭘 하는지 보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오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 나도 모르게 얼굴이 찌푸려졌다. 그 장면을 보게 된 것은 학교에 막 도착해서 교실로 들어갈 때쯤이었다. 취재 로봇들은 피해 나오다가 다른 날보다 등교 시간이 늦어졌고 학교에는 이미 많은 아이들이 와 있었다. 끄라고! 지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소리 나는 곳을 보았더니 지호의 몇몇 아이들이 로봇 대기실 앞에 모여 있었다. 그 가운데 지호의 로봇 나래가 어정쩡하게 서 있었다.
아이들은 개인 로봇을 대기실에 두고 나오다가 모두 이 광경을 보게 되었고 흥미로운 얼굴이 되어 지호 주위로 모여들었다. 이게 정말! 내가 아이들 무리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마침 지호가 나래를 향해 발을 날렸다. 나래는 힘없이 옆으로 넘어졌다. 아이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나래는 우리보다 키도 크고 나이도 3살이나 많은 단일 감정 로봇이다. 형제가 없는 지호에게 지호네 엄마 아빠가 생일 선물로 사주었다고 했다. 비록 한 가지 감정뿐이긴 하지만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로봇을 갖게 된 지호가 최신형 로봇이 생겼다면서 자랑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나르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 지호의 행동에 꼼짝도 하지 못했다. 이야, 성능 죽인다! 완전 부끄러운가 봐! 누구의 말에 지호는 더욱 자극받은 것인지 한 번 더 나래에게 발길질을 했다. 나래는 땅에 엎드린 채 고개를 숙였다. 지호는 침까지 뱉었다. 그 행동이 신호라도 되는 듯 지호 패거리가 나를 향해 발길질을 하기 시작했다. 어떤 아이는 주먹을 날리고 어떤 아이는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어떤 아이는 마시던 음료수를 나의 머리에 쏟아부었다. 구경을 하던 아이들이 깔깔거렸다. 몇몇 아이들은 얼굴을 찡그리면서 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멀리서 바라보았다. 한참을 움직이지 않던 나래가 꿈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그러자 아이들이 주춤 뒤로 물러섰다. 나래가 고개를 들어 한 아이를 쳐다보자 아이는 가장되게 으악! 소리를 지며 도망쳤다. 그 모습에 아이들이 한바탕 또 웃어댔다. 뭐야? 지금 반항하는 거야? 고개 안 숙여! 지호가 말하고는 아까보다 더 세게 주먹을 날렸다. 나래는 다시 바닥에 넘어졌다. 나래가 이런 일을 겪는 것이 지호의 로봇이기 때문인지 부끄러움의 감정칩이 생겨났기 때문인지 잘 모르겠다. 감정을 느끼는 로봇이 나온 것은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다. 로봇의 모든 것을 가장 관장하는 칩과 원하는 감정칩을 선택해서 함께 넣으면 로봇이 인간처럼 감정을 느끼게 된다. 어떤 로봇은 기쁨을 느끼고 시도 때도 없이 웃는다. 로봇이 나르처럼 어떤 로봇은 슬픔을 느끼고 눈물을 흘린다. 나르처럼 쉽게 얼굴이 붉어지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로봇도 있었다. 아이들은 그런 로봇을 재밌어했고 어른들은 아이들이 원하는 감정칩을 선택해서 로봇을 주문했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기쁘고 즐거운 감정 로봇을 선물하고 싶어 했지만 아이들의 생각은 달랐다. 왜 우리가 로봇을 기쁘게 해주어야 하지? 하며 반문했다. 로봇을 보면서 사람들이 즐거운 감정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다. 지호가 부끄러움의 감정 로봇을 선택한 것도 아이들이 지호의 로봇을 보고 나서 너도 나도 부끄러움의 감정 로봇을 선택한 것도 그런 이유였다. 나를 향해 또다시 발길질을 하던 아이들이 지쳐 뒤로 물러섰다. 마지막으로 주먹을 날린 것은 나라의 주인인 지호였다. 지호를 향해 아이들은 환호성과 박수를 보냈고 나래는 바닥에 엎드려 움직이지 않았다. 이어서 한 아이가 휘바람을 불자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로봇이 밖으로 나왔다.
로봇은 나를 보고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슬픔의 감정이 입력된 로봇이었다. 그 로봇은 오늘도 하루를 눈물로 보낼 게 분명했다. 너무해. 소리가 나는 곳으로 고개를 돌리니 유나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이 광경을 보고 있었다. 차라리 잘 된 거잖아. 내가 말했다. 유나는 어이없다는 얼굴로 나를 보았다. 잘 되다니! 로봇한테 저래도 되는 거야? 유나가 따져 물었다. 로봇이 없을 때를 생각해봐. 옛날 아이들은 서로 왕따라는 것도 시켰는데 그것보단 낫잖아. 그걸 말이라고 해? 나르도 감정이 있어! 사람하고 겉모습도 사람하고 똑같다고! 지금 나는 창피해! 죽고 싶을지도 모른다고! 유나의 목소리가 격양되었다. 나르는 어디까지나 부끄러운 감정에 입력된 로봇이야. 나르가 가진 감정칩은 부끄러움이라고. 부끄럽다고 느끼는 게 나르가 해야 할 일이야. 하지만 감정을 느낀다는 건 눈에 맺힌 눈물이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았다. 내 말은 유나는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몸을 돌려 교실 쪽으로 뛰어갔다. 감정을 느끼는 로봇이 나왔다는 말에 그럼 로봇도 사람하고 똑같은 거네? 라고 말하던 아이가 바로 유나이다. 그런 아이에게 더 말해봤자 통할 리가 없다. 수업 시간이 가까워오자 지호 패거리와 구경하던 아이들은 교실로 향했고 그때까지 나르는 자리에 꼼짝 않고 있었다. 눈을 떴다. 흰색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었다. 박사들, 그리고 엄마. 나는 한눈에 그들을 알아볼 수 있었다. K기업의 대표는 나를 보고 큰 소리로 웃었다. 연구원이 나의 오른쪽 팔목을 기계 안에 넣었다. K기업의 대표가 기다렸다는 듯이 꽝 기계의 버튼을 눌렀다. 팔을 꺼내자 내 팔목에 숫자가 새겨져 나왔다.